지금으로부터 5년 정도 전에 다카하시가 직접 겪었던 일이라고 한다. 직장 동료 다카하시의 할머니가 결국 알아누우셔서 대기하고 있던 요양원에 자리가 났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게 되셨다고 한다. 다카하시는 본가에서 나와 다른 지역에서 일하고 있어서 여름 휴가 때 할머니를 뵈려고 내려갔다. 집이 있는 마을에서 국도 옆으로 빠져 산으로 들어간 후 한참을 더 들어가 민가도 거의 안 보일 즈음에 이윽고 4층짜리 흰색 건물이 눈에 들어온다. 숲으로 둘러싸인 너무나 고요한 곳이었다. 할머니가 계신 방은 2층 가장 안쪽으로 남향인 커다란 창문이 있고 거기로도 산속의 도금이 아주 예쁘게 보였다고 한다. 할머니는 홀로 일어나실 수가 없어서 걷는 것도 힘든 상태였다. 그러나 치매 증상 같은 것은 없이 머리는 맑은 상태였기 때문에 다카하시도 바로 알아보았다. 오랜만에 만난 손주와의 재회에 너무나 기뻐하셨다고. 그런데 다카하시, 이건 비밀인데 할머니가 이번에 드라마에 출연하게 됐어. 제대로 일정이 잡히면 다시 가르쳐 줄 테니까 기다리고 있거라 라고 말씀하셨다. 다카하시는 드디어 본격적으로 치매가 시작되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적당히 맞장구를 쳐드리기로 했다고 한다. 할머니, 드라마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재밌게 생각된 다카하시는 할머니에게 물었다. 밤늦은 시간에 감독님이 찾아와서 나한테 드라마에 대해서 설명하고 내가 살인 목격자가 돼서 범인에게 쫓기는 역할이라고 말했단다. 할머니는 너무나 즐거운 듯이 말한다. 다카하시가 할머니 연기할 줄 알아? 너무 어려운 역할 아니야? 라고 하니 할머니는 말이야, 드라마에 출연하는 게 꿈이었어. 꿈이 이루어졌으니까 열심히 해야겠지? 라고 했단다. 돌아갈 때 요양원 간호사에게 인사를 하면서 할머니가 드라마 얘기를 하시던데 괜찮으실까요? 라고 물었다. 그러자 저도 들었어요. 감독이 와서 드라마에 출연해달라고 했다고. 아마 꿈을 꾸신 게 아닐까요? 라고 말해온다. 다카하시는 여름 휴가 마지막 날에 한 번 더 할머니를 뵈러 갔다. 그러자 어젯밤에 갑자기 감독님이 찾아와서 놀랐어. 이제 곧 나갈 차례라고 하더라. 다카하시가 그거 드라마 얘기지? 근데 감독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묻자 어두워서 잘 몰라. 그래도 친절한 목소리였어. 아주 잘 설명해줬단다. 여자가 칼에 찔리고 쓰러지는 것을 보고 나는 도망가는 거야. 할머니가 소름 끼친다는 얼굴을 한다. 굉장히 구체적이네. 그래서 할머니는 어떻게 되는데? 범인한테 쫓기게 되니까 나중에는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거야. 그리고 죽는 역할이야. 라면서 할머니는 조금 씁쓸한 표정으로 말했다고 한다. 여름 휴가를 모두 마친 며칠 후 낮에 할머니의 부고가 울려왔고 다카하시는 서둘러 본가로 돌아간다. 할머니는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했는데 웬일인지 방을 나가서 건물 밖의 숲 한가운데에 있는 연못에 빠져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이다. 경찰도 개입했지만 가족들의 요청도 있어 최종적으로 아무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게
일을 끝맺음했다고 한다. 하지만 다카하시는 할머니에게 들은 드라마 이야기가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아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끔 되짚어보며 생각해본다고 한다. 밤에 찾아왔다는 감독 말이야. 누굴 거라 생각해? 다카하시는 내게 물어본다. 할머니만 보셨다면 역시 꿈이 아닐까? 연속으로 같은 꿈을 꾸는 경우도 있으니까. 나는 그렇게 대답했다. 하지만 다카하시는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정말로 누군가에게 쫓기는 것처럼 팔다리가 상처투성이었단 말이지. 나는 아무래도 할머니가 죽는 역할을 끝까지 연기한 것 같이 보여. 그렇지만 그런 걸 경찰들한테 말할 수 있겠어? 라고 한다. 그리고 계속해서 장례식 때 요양원의 간호사를 만났는데 나한테만 몰래 무슨 종이 조각을 건네줬거든. 거기에 뭐가 써 있었을 것 같아? 라고 물어오는 바람에 나도 뭐라고 써 있었길래? 대답하니 할머니의 떨리는 글씨로 범인은 남편입니다 라고 써 있었어. 베개 아래 숨겨놓으셨다고. 오싹하지? 다카하시는 살짝 자랑하듯이 얘기해준다. 그 이야기를 들은 며칠 후 한밤중 목욕을 마치고 우리 엄마가 주무시는 방 앞을 지나갈 때 방 안에서 뭔가 말소리가 들렸다. 나는 갑자기 다카시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라 서둘러 엄마 방의 문을 열었다. 엄마는 이불 위에 앉아서 양손을 합장한 채 경문을 읊고 있었다. 내가 엄마! 하고 부르니 엄마는 나를 보고 경문 읊는 것을 멈췄다.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자다가 눈이 문득 떠졌는데 보니까 사람 그림자가 서서 엄마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고 한다. 어스름한 속에서 계속 그것을 바라봤더니 그 사람은 근처에 사는 어머니와 친한 분이었는데 빨리 마츠시마에 갑시다. 자기도 기대하고 있지? 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엄마는 코로나 때문에 안 돼 라고 대답했더니 그분은 쓱 하고 사라져버렸다고 하는 얘기였다. 가슴이 갑자기 쿵쾅대는 바람에 엄마는 경호를 푼 것이라고 한다. 다음날 일찍 연락을 받고 알게 된 것이지만 근처에 살던 엄마와 친한 그분은 밤중에 돌아가셨다고 한다. 이별을 구하러 온 것이었을까? 아니면 함께 가자고 온 것이었을까? 알 수는 없다. 출근하니 다카하시가 와 있길래 다카하시, 며칠 전에 말했던 할머니 얘긴데 혹시 지인이나 친한 사람 중에 TV 관계자나 영화 관계자는 없어? 라고 묻자 다카하시가 잠깐 생각하는 듯 하더니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20년 정도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영화를 꽤나 좋아하셨지. 잠시 침묵한 후 다카하시가 어쩌면 그 감독이라는 게 할아버지이기도 한 거 아니었을까? 할머니가 자리 보존하고 누워버렸기 때문에 할머니를 맞으러 온 건지도 몰라. 아무래도 굉장한 연출이었던 것 같아. 라고 중얼거리듯 말한다.